왠지 오늘따라 신발이 꽉 끼고 발목이 좀 뻐근하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보통은 어제 좀 무리했나 하고 그냥 넘기기 쉬운데요. 근데요, 이 부은 발목이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조직 사이사이에 고여있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특히 중력 때문에 우리 몸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발목에서 제일 먼저 티가 나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과연 이 붓기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 어딘가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보내는 일종의 경고등일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같이 찾아가 보시죠. 일단 가장 심각할 수 있는 원인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우리 몸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 신장, 그리고 간 문제입니다. 이 세 장기가 보내는 신호는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뿜어주는 강력한 펌프잖아요. 만약 이 펌프에 문제가 생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흐름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펌프의 힘이 약해지니까 혈액이 시원하게 쫙쫙 뻗어나가질 못하고 정맥에 자꾸 정체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압력이 점점 높아지겠죠? 결국 그 압력을 못 이겨서 혈관 속 수분이 바깥 조직으로 스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심장 문제라는 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아주 특징적인 단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한쪽이 아니라 양쪽 발목이 같이 붓는다는 거, 그리고 활동하는 저녁에 심해졌다가 자고 일어나면 좀 가라앉는 패턴을 보여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발목만 붓는 게 아니라 계단만 조금 올라도 숨이 턱턱 막히는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주자는 신장. 우리에겐 콩팥으로 더 익숙하죠?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아주 정교한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정수기가 고장나면 부종이 생기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필터가 막혀서 소금기랑 물을 제대로 못 걸러내니까 몸에 그대로 쌓이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더 심각한데 혈관 속 수분을 꽉 붙잡아주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신장 문제일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붓는 위치입니다. 발목은 물론이고 얼굴, 특히 피부가 얇은 눈가가 푸석푸석해 같이 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장과는 정반대로 밤새 누워있다가 일어난 아침에 붓기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핵심 장기, 바로 간입니다. 간이 하는 일이 정말 많지만 부종과 관련해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혈관 속 수분을 지켜주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사실을요. 만약 간경변처럼 간이 심하게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 단백질 공장이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럼 알부민 생산이 뚝 떨어지고 혈액 속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니까 혈관이 물을 붙잡아둘 힘이 약해져서 체액이 밖으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간 문제로 인한 부종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뭐니 해도 바로 복수입니다. 발목도 붓는데 배에 물이 차서 마치 올챙이 배처럼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다? 이건 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핵심 장기, 빅3라고 부를만 하죠. 이걸 한 번에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심장은 뭐다? 양쪽 발목의 숨가쁨, 신장은 얼굴까지 붓고 특히 아침에 심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간은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동반된다는 점. 이것만 딱 기억해 두셔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훨씬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관점을 살짝 바꿔서요, 우리 몸의 배관 시스템, 그러니까 피나 림프액이 흐르는 길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맥 문제도 발목 부종의 아주 흔한 원인인데요.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왼쪽의 만성 정맥 부전은 혈액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 서서히 망가지는 말 그대로 만성적인 문제고요. 반면에 오른쪽 신부정맥 혈전증, 일명 DVT는 피떡이 갑자기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급성 질환입니다.
특히 DVT는 보통 한쪽 다리만 붓고 아프면서 빨갛게 변하는데 이건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응급 상황이니까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 말고도 림프관이라는 또 다른 배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암 수술 같은 걸로 이 림프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림프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서 붓게 됩니다. 이걸 림프 부종이라고 불러요. 이 림프 부종의 특징은 오래 방치하면 피부가 코끼리처럼 두껍고 딱딱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들을 주로 했는데요. 다행히 모든 발목 부종이 이렇게 심각한 병의 신호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훨씬 더 흔하고 일상적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쵸? 내가 먹는 어떤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발목을 삐끗해서 부었을 수도 있죠. 또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 앉아만 있는 습관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요. 임신했을 때 호르몬 변화나 아기집의 압박 때문에 붓는 건 아주 흔한 일이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핵심 질문들이 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서, 그게 뭘까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내 몸을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이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한쪽만 부었나 아니면 양쪽 다 부었나? 둘째, 발목 말고 얼굴이나 배처럼 다른 곳도 부었나? 그리고 셋째, 그냥 붓기만 한 게 아니라 통증이나 열감, 숨가쁨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나? 이 질문들의 답만 잘 정리해서 병원에 가셔도요, 훨씬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은 발목은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는 것, 그저 우리 몸 어딘가에서 보내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건 결국 전문가의 몫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 몸의 작은 변화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혹시라도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